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입니다. 오늘은 잘 먹는 이야기 대신 잘 사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되죠. 결국 인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 음식보다 사람이라는 걸요. 물론 어떤 날엔 사람보다 음식이 덜 부담스러울 때도 있긴 합니다. 밥은 말대꾸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밥보다 사람이 마음을 채워주는 법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 참 어렵습니다. 가까우면 부딪히고 멀어지면 서운하고 표현하면 오해받고 참으면 속이 상하죠. 이게 꼭 냄비에 물을 데우는 것 같아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넘치고 너무 약하게 하면 끓지도 않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끔은 그냥 혼자가 편하겠다 싶다가도 막상 혼자서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누군가에게 톡을 보내고 싶지만 괜히 먼저 연락하면 이 사람 심심한가 보다 할까봐 손이 멈추죠. 그래서 결국 그냥 드라마나 봐야겠다 하고 하루를 넘기곤 합니다. 사람 관계는 온도 조절이 필요한 요리 같아요. 너무 식으면 맛이 없고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데입니다. 게다가 재료도 다 달라요. 누군가는 짭짤한 농담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달콤한 칭찬을 원하죠. 문제는 그걸 한 번에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조율하기라고요. 때로는 거리를 조금 두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적당히 멀리서 봐야 서로가 예뻐 보이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코털까지 보여서 감정이 식는 법이죠. 결국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로 행복의 온도가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로 가까움보다 편안함을 택하는 용기예요. 우리는 흔히 가까워야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죠. 가족은 더 가까워야 하고 친구는 매일 연락해야 하고 연인은 하루라도 안 보면 불안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가까움이 오히려 관계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랑 너무 자주 연락하면요. 나중엔 톡 내용이 뭐해? 그냥 밥 먹었어? 응 이렇게만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대화가 아니라 근황 체크용 CCTV 수준이 되죠. 가까움이 편안함을 넘어 서로를 감시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니라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예요. 몇 달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서로의 빈 시간도 존중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편한 거리예요. 관계에도 숨통 틔우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상대의 사소한 말과 표정 하나에 민감해지고 오해가 커지죠. 상대가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면 나랑 있기 싫은 거야? 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온기를 유지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관계는 가까운 게 아니라 편안한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연결돼 있는 관계.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예요. 사람 사이도 난로랑 똑같아요. 너무 멀면 춥고 너무 붙으면 데이죠. 적당히 떨어져야 오래 따뜻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거리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멀어진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말보다 온도를 전하는 대화예요. 우린 말을 잘하려고 연습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같은 문장도 따뜻하게 말하면 위로가 되고 차갑게 던지면 공격이 되죠. 예를 들어 그거 다시 해봐라는 말. 상대가 친절하게 말하면 좀 더 잘해보라는 뜻이구나 싶지만 날카롭게 말하면 나 무시하나? 로 들립니다. 결국 대화의 온도는 말투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면 마음은 져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이해받게 하는 대화가 더 오래 갑니다. 내 말이 맞잖아.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가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잊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상대가 그 사람은 말이 참 따뜻해라고 느끼면 그건 문장이 아니라 온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소리지만 마음은 온도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말로 안 될 땐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대화의 절반은 말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가끔은 아메리카노에 미안함 한 스푼이 가장 좋은 사과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완벽함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용기예요. 우린 관계에서 자꾸 좋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상처 줄까? 선물 하나 고를 때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까? 고민하죠. 결국엔 나답지 않은 나로 살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사람이 되려다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적 있을 겁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은 날 친구가 연락 와서 괜찮아? 물으면 응, 괜찮아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론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거든 이러는 거요. 그런데 정작 그 친구도 비슷한 대답을 하죠. 결국 괜찮은 사람 두 명이 서로 괜찮은 척하다가 괜찮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가끔은 솔직해야 해요. 요즘 좀 힘들다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 이런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진심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심 있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거든요. 물론 너무 솔직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너 요즘 살 좀 쪘지? 같은 말은 진심이라도 봉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진심에도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온도 있는 진심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투른 위로, 어색한 말, 어정쩡한 손짓이라도 그 속에 따뜻함이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예쁜 마음이에요. 사람은 우리를 평가한 말보다 우리의 마음결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너 덕분에 위로가 됐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면 그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센스 있는 말보다 진심 어린 말을 찾는 시대예요. SNS처럼 멋있게 포장된 말보다 조용히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되죠. 가끔은 마음을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따뜻한 눈빛이나 손끝의 제스처로도 충분합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사실 너 걱정돼의 다른 표현일 때도 있잖아요. 진심을 보이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가끔은 조금 덜 멋져도 괜찮아요. 조금 덜 준비돼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줄 용기 그 한순간이에요. 네 번째로 기억보다 마음이 남는 관계예요. 우린 종종 사람과의 관계를 기억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좋은 기억은 남기고 나쁜 기억은 지우려 애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릿해지고 결국 마음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의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따뜻했던 느낌은 여전히 선명하죠. 반대로 누가 내게 차갑게 말했을 때의 표정은 잊어도 그 싸늘했던 기분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의 기록보다 마음의 흔적으로 관계를 기억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뭘 했나 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가 오래 남아요. 그 사람이 힘들 때 잠깐 건넨 위로 한마디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순간. 그게 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곧 따뜻함이 되죠. 결국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존재의 온기입니다. 유머를 좀 섞자면요. 사람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싸울 때가 참 많아요. 한쪽은 나는 그냥 표현한 건데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 표현이 너무 차가웠어라고 하죠. 마치 에어컨 온도 20도로 맞추고 이 정도면 적당하잖아 하는 사람과 나 얼어 죽겠어 외치는 사람의 싸움 같아요. 온도는 언제나 조절의 문제입니다. 따뜻한 관계란 결국 내 온도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체온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말보다 마음의 배려로 전해집니다. 진심은 들리기보다 느껴지거든요. 다섯 번째로 상처를 품은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에요. 살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마음이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고
그 가시가 어느새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처음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면서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별일 아니던 일이 마음속에서 자꾸 재생됩니다. 그럴 땐 관계가 아니라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요. 이성은 이미 퇴근하고 감정만 야근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상대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생각보다 많은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갔는데 나는 밤새 그게 무슨 뜻이었지? 하며 혼자 대본을 써요. 결국 그건 현실이 아니라 내 상상 속 확장판일 때가 많죠. 관계를 회복하려면 일단 감정의 연기를 멈춰야 합니다. 혼자 마음속에서 리허설을 너무 오래 하면 진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려요. 이 사람은 분명 또 이렇게 말하겠지 하면서 상대의 대사까지 대신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대화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합니다. 용기란 결국 결과를 모르더라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과나 화해는 늘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고 괜히 더 불편해질까 봐 망설이죠.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안고 살아요. 그때 그냥 말할 걸 후회하면서도 이제 와서 말하긴 늦었지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진짜 늦은 건 용기를 미룬 시간이에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여버리고 고인 마음은 썩기 시작하거든요. 유머 섞어 말하자면 서로 마음이 상했을 때 그걸 말로 푸는 건 마치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 뚜껑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겁나지만 그래도 열어야 해요. 열면 냄새는 나지만 그제야 새 걸 넣을 자리가 생기거든요. 사과는 누가 옳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용기 냈나의 문제예요. 먼저 그때 내가 미안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도 그 용기에 반응합니다. 나도 그때 미안했어라는 말이 뒤따라오죠. 사람의 마음은 거울 같아서 따뜻하게 비추면 따뜻하게 돌아와요.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치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엔 늘 사랑의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감정이 아니라 회복하려는 의지니까요.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멀어져야 하는 인연도 있어요. 그럴 땐 미련보단 감사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다. 그렇게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헤어짐도 꼭 실패는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유머스럽게 말하자면 사람 관계도 냉장고 정리처럼 가끔 유통기한 점검이 필요해요. 어떤 관계는 아직 싱싱하고 어떤 관계는 냄새 나기 시작했죠.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 전체가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담을 건 새로 담아야 해요. 그게 관계의 리셋 버튼입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결국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 짐을 오래 들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결국은 나를 위한 자유예요. 6번째로 관계를 따뜻하게 지키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창한 말이나 큰 사건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늘 사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의 인사, 한 모금의 따뜻한 말, 짧은 눈맞춤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건 마치 커피 향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공간의 온도를 달리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데 사실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말로 마음을 전하는 건 운동이랑 비슷해요. 한 번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세 가지 말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관계는 다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린 자주 그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대부분 모르더라는 겁니다. 유머 섞어서 말하자면 관계에서 말 안 해도 알겠지는 마치 와이파이 신호 같아요.
가끔은 연결되지만 끊기면 답답하고 재연결도 어렵죠. 사람 마음은 무선 신호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늘 직접 해야 해요. 고마워는 문자로도 좋고 괜찮아는 눈빛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따뜻함이 꾸준히 전달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의 힘이에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맞대는 행위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랬구나 한마디면 돼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구나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우린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청은 그 자체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유머로 표현하자면 대화 중에 상대가 한숨 쉬는 이유는 힘들다가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줘라일 때가 많아요. 그걸 눈치 못 채고 그래서 내가 뭐랬어?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에요. 들어주는 법을 아는 사람은 말보다 더 큰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습관은 기억하기예요. 생일 작은 약속, 지난 대화의 한 구절. 이걸 기억해 주는 건 너는 내 삶의 일부야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때 말한 책 재미있더라 하면 그건 책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기억해 줬다는 증거예요.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쌓여 정이라는 단단한 끈을 만들어 줍니다. 재밌게 말하자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연애도 오래 간대요. 왜냐면 그때 그 말 했잖아로 싸움을 시작하는 대신 그때 내가 웃었잖아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기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게 상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유를 주는 습관도 중요해요. 서로 아무리 가까워도 숨 쉴 틈은 필요합니다. 모든 걸 공유하려 하면 관계가 오히려 버거워져요. 적당한 거리와 여백은 오히려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불도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멀면 금세 식잖아요. 따뜻함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정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것. 그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그 온도는 커피 한 잔의 온도보다 약간 높고 따뜻한 담요보다 약간 부드럽죠. 유머를 섞어 마무리하자면 관계는 에어컨이 아니라 보일러 같아요. 한 번에 확 뜨거워지진 않지만 조금씩 온기를 퍼뜨려서 결국은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사람 사이의 온기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있는 걸 뜻하지 않아요. 그건 서로의 삶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함께인 거죠. 결국 잘 사는 삶이란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 속에 내가 살짝 스며 있는 상태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함께 사는 삶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 돼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건 누군가와 행복을 나눌 때예요. 내가 준 미소가 되돌아올 때, 내가 건넨 손길이 다시 따뜻하게 잡힐 때, 그때 비로소 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듭니다. 유머로 말하자면 혼자 잘 살면 편리하긴 한데 심심하고 같이 잘 살면 가끔 귀찮지만 행복하죠. 삶이란 결국 그 귀찮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끼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늙어가는 일. 그 모든 건 귀찮음을 감수할 만큼의 정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원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의미를 느낍니다. 누가 나를 찾아줄 때, 너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말을 들을 때, 그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건 아니에요. 함께 잘 산다는 건 내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 내어주고 상대도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 미묘한 균형 위에서 진짜 관계가 자라납니다. 재밌게 표현하자면 관계는 시소 같아요.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결국 내려앉고 한쪽이 너무 내려가면 같이 즐길 수 없죠. 서로 조금씩 맞춰가며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웃으며 오래 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잘 산다는 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순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 하나도 달라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다름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같은 색만 섞으면 회색이 되지만 다른 색이 섞이면 그림이 되듯이 말이에요. 유머로 말하자면 사람 관계는 김치찌개 비슷해요. 너무 간 맞추려 하면 이상해지고 그냥 적당히 끓이다 보면 맛이 깊어지죠. 서로 조금의 간극이 있을 때 오히려 맛이 납니다. 완벽한 일치는 없지만 적당한 다름 속에서 서로의 향을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잘 산다는 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빠르게 걷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요. 그 속도를 억지로 맞추려 하면 둘 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의 관계는 같은 속도로 걷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이해해 주는 데서 시작돼요. 재밌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인생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그건 산책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다는 건 잠시 멈춰 설 줄도 알고 가끔 뒤를 돌아봐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 여유가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결국 함께 잘 산다는 건 누구 하나가 이기거나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린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조금씩 더 사람다워집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그건 결국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뜻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도 다치지 않게 사는 법. 그게 바로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허전하고 일이 잘 돼도 옆에 웃어줄 사람이 없으면 공허하죠. 결국 행복이란 건 숫자나 조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하루의 끝에 오늘은 잘 먹었고 잘 웃었고 잘 버텼다. 그 한마디만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게 이미 잘 사는 삶 아닐까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잘 사는 삶일 거예요. 오늘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요. 그게 결국 잘 사는 첫걸음이니까요.